아니 제가 요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제가 요거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유튜브 채팅창, 땡튜브 채팅창에 과연 최진만 기자, 나정훈 아나운서 반기는 멘트는 점점점. 나 정훈 아나운서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의전 포커스 나정훈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아니 오늘 이거는 이채명 기자 어디 DJ께서 가셨나요? 또 찬조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준비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용기를 내고 아니, 나 너무 지금- 당황스러웠어요. 아까 카메라가 저쪽으로 가 있어서. 최진만. 그래서 아까 카메라 다 체크하셨구나. 아니 그래서 그 원샷 잡아달라고 말씀을 예, 드렸어요. 예. 아우 잘하셨어요. 아니 지금 보셨을 거라. 예. 보이는 세상에.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최진만 기자가 원래 우리 1대 남자 진행자인 이창명 씨 사진을 얼굴에 대고 가면처럼. 예. 같이 계셔서 좀 든든합니다. 어머 이렇게. 창명 씨 사진 너무 괜찮은 거 갖고 오셨다. 그래요? 예. 예. 잘 나왔어요. 창명 씨 이거 듣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감동의 준비하셨네. 물결.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또 없네요. 다른 버전으로 한번 아니, 부탁해볼게요. 원래 금요일은 이렇게 나정훈 아나운서 네. 코너도 있고 네. 여행 코너도 있어서 맞아요. 대단히 마음 편하게 오는 날인데 오늘은 숙제를 진짜 해줘서 부담 100배로 아주 운전하면서 그냥 천근만근. 근데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네. 뭐 누구랑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운전하면서 조금 이거를 연습을 했는데 네. 목이 어머. 아프더라고요. 어머. 한 주 더 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하지 말라 소리는 절대 안 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나정훈 아나운서 네. 함께합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땡튜브에서 반겨주고 아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난나나나 이것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네. 2부에 투표는 축제다 선거 퀴즈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우리 정원 씨와 함께 정답자 네.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에서 볼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였는데 정답은 네. 뭐였죠? 정답은 3번 내 이름이었습니다. 네. 예, 먼저 그 네.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네, 주시죠. 설명을 하고 제가 볼까요? 볼까요? 네네네네. 사실은 근데 음. 요 문제 내고 저희도 살짝 예, 그래서 소리 제가 하나 이제 있긴 있었어. 저희가 예.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후보자로 예를 들어서 이름이 저라고 할게요. 네. 막 최진만이라고 하는 지역구의 후보라면은- 후보자가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답이 없게 되는 그치.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네. 후보자가 우리 그렇죠. 퀴즈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이름이 그렇긴 흔하신 했습니다. 후보자인 경우에는 좀 애매한 그럼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를 우리 작가님이 선관위를 위해서 다 검수를 받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협의를 네,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이름, 네, 정답은 3번 내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그리고 소속 정당명 또는 무소속, 후보자 이름 그리고 기표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번호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번호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 1, 2, 3번 4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바코드 아니요. 같이 그거 말고 아닌가? 그런가요? 그 바코드 같이. 바코드? 그러니까 이 그래요? 모든 종이마다 그게 있을 것 같아. 1년 예, 번호가. 예, 왜 예. 우리 예. 화폐에 하면 있는 안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끼어들면 안 네네.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맞아. 용지가 그러니까 맞아, 그게 있는 맞아. 거고요. 그러니까 또 배웠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유권자인 내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맞죠. 이게 정답이 예. 내 맞아요. 이름인 거가 아. 유권자인 나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성관이 그랬습니다. 지원 그렇죠. 것 같습니다. 공부 좀 네. 하고 왔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정답자 3분 발표해 드립니다. 뚜둥 치킨 콜라 세트 받으실 분 뽑아드릴게요. 5975번님 3번 내 이름이요 하고 정답 맞춰주셨어요. 문제가 어렵다는 거 이해도 갈 듯하네요 하시면서 90세가 넘으신 어머님 모시고 투표하러 가신대요. 세상에 훌륭하신 분. 네. 어머님 모시고 가시는 훌륭하신 분 5975번님 축하드리고요. 0700번님 남편이랑 차 타고 같이 출근하고 있는데요. 치킨이라면 난리 나는 남편을 위해 퀴즈 도전해봅니다 하면서 정답 3번 맞춰주셨어요. 네. 0700번님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네. 8642번님 예전에는 남편이 항상 제 이름 불러줬는데 이제는 누구 엄마라고 자꾸 부르네요. 아. 잊혀져가는 내 이름 정답 3번 보내주셨습니다. 아, 8642번님 맞아. 성함도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네. 불러드릴게요. 네, 다시 성함 한번 바로 문자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세 축하드립니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우리 2781번님
아이고야, 많은 고민하셨을 것 같은 우리 최진만 기자. 우린 너무 재미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많이 매주 들어주셨으니까 또 주셨습니다. 이거를 또 아시는 거잖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내용 네. 현장 의정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자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청년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자형 의원은 도의회의 최연소 의원이기도 한데요. 예. 이 젊은 정치인으로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또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인터넷에서 점치인 해서 저는 네. 이거 오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이 점치인, 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을 뜻하는 점치인인 네. 거죠. 예. 예,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청년층 마음을 더 잘 헤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마음 뭐 호라비가 안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예. 그건 똑같은 거죠. 속담이니까. 예. 네. 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음. 청년층의 마음은 청년이 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변지소 작가 빼고 우리도 청년 시대를 지나왔으니까 그 마음을 알긴 하지만 예. 네. 현재 청년의 마음은 현재 청년인 사람들이 더 잘 네, 네. 알 거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가 더 이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 젊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많이 또 진화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이자영 의원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대 청년 기회 패키지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인데요. 진로와 관련해서 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인데요. 청년들이 해외 대학을 연수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꿈과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인데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직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대학생들을 위한 거, 그다음 뭐 창업을 위한 것들, 뭐 네. 프로그램이 참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잘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 안에서도 이렇게 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이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지 하고서 골고루 잘 만들어 놓은 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 경기도에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 있는데 아실까요? 원고에도 있지만 이거 사실 많이 봤어요. 홍보가 많이 됐거든요. 네. 청년 기본소득 요거는 맞습니다. 정책 홍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청년 기본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 이 매칭 사업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70%, 시군이 30% 이렇게 부담하는 그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에 성남시는 관련 조례 폐지를 이유로, 그러니까 시 조례를 폐지를 이유로, 그리고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1개 중에서 29개 네네. 시군만 좀 하는.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요. 100만 원이라고 그래도 이게 쏠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는 참. 그럼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도 정책인데 12로 지원했나 보죠? 그래서 매칭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30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이제 한 거, 성남에서는 그 예산. 이제 조례 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는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네. 성남하고 의정부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혜택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일부 시에서 편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이면 꽤 쏠쏠한데 그쵸. 여기 지역만 못 받는 거냐 좀 안 됐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 시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지 하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경기도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이자영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각 기초단체에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단체장의 어떤 의지에만 의해서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정책을 없애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청년들에게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짓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청년들이 혼란을 겪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정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조례 폐지, 재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책 수혜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수혜자들 입장에 생각하면은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일 테니까는 아쉬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결정을 할 때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 없애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뭔가 그런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이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그거가 예.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영 의원이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청년들 뭐 정책 참여 뭐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 목소리 좀 잘 네.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경기도에서도 이런 청년들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뭐 단체 뭐 있습니까? 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아, 경기도에는 그래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군에는 뭐 자체적으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지만은 경기도에는 있습니다. 이제 청년이 스스로 경기도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 청년 참여 기구라는 게 있는데요. 경쟁률 꽤 세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어느 정도? 청년 참여 기구가 오. 많이들 예. 예. 근데 이제 청년 참여 기구가 정확히 어떤 곳이고 네.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자영 의원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청년 참여기구가 3기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3가지의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안전 취약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정책과 청년들에게 이사비라든지 중개 보수비를 좀 지원을 하는 것. 세 번째는 고립 은둔 청년들을 발굴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3가지를 제안을 했고 이번에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실제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항상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예산인데 네. 한정적인 예산에서 진짜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깨톡으로 음. 생일 되면 선물 막 보내준대 막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선에서 적당한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겹치잖아요. 핸드크림 항상 받고. 맞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톡에 생겼던 게 갖고 싶은 뭐 위시리스트 이렇게 하트 눌러놓을 수 있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저 약간 그거 봐요.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아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직접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기구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당사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이제 경기도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네. 경기도에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물이 이제 안전 취약 거주 청년 범죄 예방 정책, 청년 이사비 중개 보수비 지원,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네. 이거 이제 외에도 이제 이자형 의원이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랑 청년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자영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어린 나이에 아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간병을 하면서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내에 3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요. 5년마다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에 따른 시행 계획을 실시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뭐 이제 정책들, 뭐 지원책들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 작업이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조금 알아봐 줄게.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딱 생각났던 게 한 드라마에서 이지은 씨.
아이유 네, 아이유. 씨가 그 드라마에서 할머니를 아. 모시고 사는데 아. 도움을 못 네네. 받잖아요. 아, 근데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아. 너 왜 이런 거 도움 못 받고 그래요. 있었어? 아직도 이거 몰랐어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어디 가면은 다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의 역할을 경기도가 이제 딱 해주는 그런 거죠. 이제 딱 누군가 이끌어주고 손을 네. 내밀어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이자영 의원이 이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자영 의원이 이제 가장 젊은 그 도의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의 그런 이제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보다 크게 공감하고 있는 듯 했던 부분이 그 교통편이 부족해가지고 통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이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죠. 우리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주 전에 한번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자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임대버스를 이제 임차해가지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버스 업체를 입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내놓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한정면허로 순환버스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버스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지자체에게 일부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우선 파주를 중심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이후에 구리, 광주, 오산, 동두천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청은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로 파프리카라는 이름이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파주형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이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도입한 거고요. 네, 벌써 의정부, 오산 등 여러 지역에서 지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파, 프리, 카. 맞아, 네. 맞아. 파프리카. 와. 멀리 이름 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뭐 자동차 뭐 이런 네. 건가요? 직역을 하자면 멀리 네. 가는데 애들이 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아, 이런. 파 프리카. 네. 이름 좀 예쁘네요. 딱 들어오긴 그죠? 하네. 이름 파프리카 너무 그리고 버스. 또 학생들이 타는 거니까 파프리카 그 색깔 예쁘잖아요. 알록달록하게. 아, 예, 딱, 너무 잘 지었다. 이게 공모해가지고 이제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누가 아이디어 내셨는지 참. 잘한 것 같아, 네네. 진짜. 한번 실제로도 보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언제 나중에 한번 제가 핸디캠 같은 거 음. 들고서 한번, 네, 어른도 타도 된다라고 하면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가장 어린 네. 의원, 도의원 이자형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경기도의 청년 정책,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아까 문자로 진짜 최진만 기자 거 너무 재밌었다. 짝짝짝 성공 축하드려요. 우리 9504번님 주셨고 3523번님은 유나 씨 나나나 했으면 끝에 쏴 해야지. 아, 그런 거였구나. 그건 원래 정훈 씨가 늘 제가, 했었어요, 네. 사실. 쏴 아까 그랬었는데. 다음번엔 박자 맞춰서 제가 잘 들어갈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정도는 현장의정 포커스 잠시 쉽니다. 저희가 총선 국면이어서 잠시 쉬고 4월 12일 날 볼 텐데 네. 그때까지는 뭐 이제 과제 없나요? 마음 편히 네, 계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정원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